안녕하세요. 태권도 하는 집시 애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질문해 주신 분이 계세요. 크게 대륙별로 태권도 사범으로 나갈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나 특별했던 것들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질문해 주셨어요. 짧은 문장이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서 이분에게 답을 드리다가 오늘 컨텐츠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하나씩 답변을 드리자면, 태권도 사범으로 나가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과정이 있다면 저는 대륙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기보다 언어권별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륙은 정말 너무 큰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태권도 사범으로서 나간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태권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는 입장에서라면은 일단 그 나라의 언어를 먼저 아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 나라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태권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그 나라의 언어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언어권에 속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나라와 커넥이 있어서 그 나라로 가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지만, 내가 태권도 사범으로서 해외에서 활동하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무슨 언어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크게 5가지 언어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가장 많은 사용공자가 있는 언어들 총 5가지를 제 개인적으로 뽑아봤는데요. 영어, 스페인어, 불어, 프랑스어, 그리고 아랍어, 중국어, 이렇게 5가지 언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외에도 수많은 언어들이 있고 그 언어들을 사용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 가장 넓게 폭넓게 접근하기에는 이렇게 5가지 언어가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나라로 가지 못할지라도 일단 이렇게 언어를 배워두면은 그 언어가 쓰이지 않을지라도 제3의 언어,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도 좀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언어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게, 정말 해외에서 사범으로서 활동하고 싶다면은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정말 많은 언어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언어들을 배우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 나라 언어들을 배우다 보면은 서로 언어들 간의 그런 관계들도 보여서 어떤 언어와 뭐 스페인어와 불어 같은 경우에도 둘이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도 있어서 배울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처럼 이제 또 다른 언어를 배울지라도 그 전에 배웠던 언어가 전혀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어떤 거든 시작을 하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영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권자를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꼭 영어가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가장 좋은 언어라고 선택되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국가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드라마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깨비에서 이제 촬영 지역으로, 촬영 장소로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죠. 퀘벡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 사용권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퀘벡 지역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정말 활동이 어렵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상업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필수 조건인데, 이처럼 영어 국가라 할지라도 그 안에 불어권이 있어서 그 불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지역이 있는 것처럼, 어떤 대륙이나 국가나 이렇게 딱 큰 개념으로만 잡고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태권도 교육에 좀 어떤 굉장히 큰 오차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 이렇게 5가지 언어를 일단 먼저 준비해 보시고, 그 이후에 어떤 컨택이 생기시면은 그 컨택되는 나라의 언어로 일단 집중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언어를 배우시다 보면은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화와 역사를 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듣는 드라마나 영화, 음악을 하나씩 접해보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사실 해외에서 저는 외국인들이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이 정말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정말 K-팝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정말 언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습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 K-팝이나 드라마나 영화가 재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빠져들면서 그게 어떤 공부가 되기보다는 정말 놀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빨리 배우는데 사실 해외에서 우리가 항상 그 나라의 음악이나 드라마나 영화가 우리에게 재밌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일단 언어도 다르고 이 사람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제가 좋아하는 것이 다를 때 뭐 이럴 때는 이 사람들 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배울 때부터 이런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접하면서 이 사람들 것이 어색하지 않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고 어떤 것이 그들에게 정말 인기가 있는지 그런 관점들을 이해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게 정말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해당 국가에 갈 때 그 나라의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최근에 정말 좋은 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전 세계에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업로드 해주죠. 그리고 한국 자막까지 한국어 자막까지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 해당 국가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니면 그 나라에서 정말 인기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찾아서 먼저 일단 시청해보는 게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문화가 어떻고 그것들을 차근차근 접근해 가면서 그들에게 그 나라에 갔을 때 태권도 교육을 할 때 그렇게 조금 어색하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준비하시면서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별했던 거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 한국에서는 난민 문제로도 최근 몇 년 전에 지금은 좀 많이 사그라졌는데 난민 문제로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무슬림들이나 이슬람 이런 중동 이런 단어들을 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무슬림들 그리고 중동 지역은 저에게는 너무나 향수로 남는 지역들이고 정말 좋았던 사람들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한번 10일 정도 요르단에 그런 리트릿 좀 휴식 겸 이렇게 방문했던 일이 있는데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난민 센터를 운영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난민 센터에서 태권도를 교육했었는데 지금은 태권도 교육하신 분이 없어서 태권도 교육을 해줄 사람을 찾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컨택이 되었고 제가 이스라엘에서 잠깐 휴식차 그렇게 갔고 근데 가서 그냥 놀기보다는 그래도 그곳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또 이렇게 협조하는 게 아무래도 좋잖아요.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저에게 현지 가정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 현지 가정이 10형제인데 막내가 센터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막내 집으로 이제 들어가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는데 이 가정은 시리아 난민이에요. 시리아 난민인데 시리아 나온 지 좀 몇 년 되고 요르단에서 정착한 지 시간이 흘렀는데 그곳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제 난민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제가 연결된 한국분과 컨택이 되신 건데 제가 그 가정에서 함께 지냈어요. 홈스테이 하면서 그들하고 소통하고 그냥 10일 정도 동안 그냥 그들하고 먹고 자고 한 거죠. 근데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 그 막내하고 또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요르단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할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 형이 있었는데 이렇게 두 사람 외에는 사실 다 아랍어로 소통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그냥 같이 먹고 자면서 하나씩 배웠던 거죠. 그 부모님들 마마하고 빠파는 저도 엄마 아빠 그렇게 마마 빠빠라고 부르면서 정말 가족처럼 같이 지내고 그들이 먹는 음식 다 같이 먹고 그렇게 생활했었는데 그 기억이 저에게는 정말 또 하나의 특별한 기억으로 남거든요. 그들이 주었던 사랑과 그들이 주었던 관심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배웠던 것들, 그리고 그들의 난민으로서의 상황들을 옆에서 함께 보면서 정말 큰 기억으로 남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기보다 그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인식되게 되었는지 그런 인문학적인 것들도 함께 공부하면서 접근하다 보면은 우리가 태권도 사범으로서 좀 더 성숙하게 교육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먼저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씩 다가가는 것이 태권도 사범으로서 좀 성숙한 자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항상 어려움을 겪어요. 일단 이들이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생길 때도 있고 제가 잘해준다라고 잘해줬지만 이들이 문화상으로 받을 때는 전혀 반대의 경우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워낙 케바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결과들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권도 사범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현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적응을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정말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나갔음에도 현지에서 정말 적응을 잘해서 정말 활동을 잘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꼭 어떤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일단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하나씩 준비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저도 한 단계씩 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음이 있으신다면 한 걸음씩 전진해 보시기를 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오차 벨루마